토트넘 허스퍼의 이 콘테 감독 기자회견, 저희가 여러 영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좀 큰 뉴스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풋볼 인사이더에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3일, 영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9일 늦은 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속보를 좀 독점 보도를 내놨어요. 토트넘이 이제 영국 시간 일요일에 콘테 감독 경질에 대한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 경질 시 옵션으로 라이언 메이슨 대행 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풋볼 인사이더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가십과 이적 시장의 가짜 뉴스까지도 좀 다루는 매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보도를 한 인물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잘 알고 계시는 웨인 베이스의 기자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 그 골닷컴 편집장이었고, 원래는 그 아스날 출입 기자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토트넘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인 베이스의 기자가 이제 그 토트넘 고위 관계자와 관련한 소스로 계속 기사들 내보내고 있죠. 예, 그 놀라운 게 사실 다른 어디보다도 이 풋볼 인사이더에서 후임 감독이라든지 토트넘에 관련된 좀 이제 소식들을 보도하면 이후에 조금 이제 큰 매체들도 따라 붙어서 그 보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베이스의 기자가 풋볼 인사이더에 쓰는 이런 소문들은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또 이게 혼자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 보도 어떻게 된 건지 살펴드리기 전에 디 애슬레틱, 여긴 이제 사실 거의 조금 공신력이 있어서는 최근에 최고로 꼽히고 있잖아요.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가 좀 의미심장한 컬럼을 썼어요. 그동안 이전의 토트넘의 감독들은 드레싱룸에서 신임을 잃으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조금 이제 감독을 내치는 형태가 됐는데, 콘테는 그 반대로 본인이 드레싱룸을 등지면서 사실상 이제 경질을 원하는 형국, 경질이 될 것 같은 형국이다. 사실 그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죠. 맨유도 그렇고 첼시가 특히 항상 조금 그런 식으로 밀어냈고, 콘테도 약간 어떤 의미에서 첼시에서 밀려났을 때는 선수들이 등지면서 이제 밀려나게 됐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흔치 않은 얘긴 하죠. 이거는 그리고 콘테 감독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콘테 감독의 발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진도 조금 의미 있게 꼽은 것 같아요. 약간 자기의 머리를 좀 쏘는 듯한 스스로 자신을 이제 좀 경질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이 기사 외에 잭 핏브룩 기자가 쓴 의미 있는 트위터 멘션이 있어요. 이게 개인 의견을 담은 것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콘테 감독이 4월 3일에 있을, 그러니까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있을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 자신의 이제 감독직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당장 경기가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주 가까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감독직 유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 건데, 이게 그냥 뇌피셜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들도 이미 했죠. A매치 기간이 가장 어떤 의미에선 감독을 바꾸기 쉬운 시기고 적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필 이 시기 때 얘기한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왜냐면 팀 분위기 수습시키기도 어렵고 또 감독 경질시키기도 적기고 이래저래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 A매치 기간에 프레이저 포스트 골키퍼까지도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로 대체 발탁이 되면서 상당수의 주전 선수들이 대표팀에 다 차출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습 불가 상태에서 콘테 감독이 지금 토트넘 호스퍼 웨이 훈련장에서 할 일이 없어요. 결국에는 경질되는 걸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풋볼 인사이더의 독점 보도 웨인 베이스의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전체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 자체가 It's Over예요. 끝났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미 라이언 메이슨 대행 감독 선임을 논의하고 있다. 이 얘기는 콘테 해임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단계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후임을 누군지 결정하고 그걸 이제 최종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이슨이 1픽은 아닐 거예요. 사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감독들을 데려오기 힘들 경우에는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로라도 가겠다라는 그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콘테 감독 경질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려면 누구를 대체로 감독으로 선임해서 잔여실을 운영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콘테는 끝이다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끝났다. 소식통은 토트넘이 라이언 메이슨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토트넘 시대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 소식통은 풋볼 인사이더에 토요일 저녁 콘테 감독이 토트넘 선수들과 클럽을 맹렬히 공격하기 전에도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토트넘은 이미 콘테 감독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시즌이 끝나면 떠날 것에 대해서는 구단 내부에서는 전부터 관측하고 있다. 즉 원래도 후임 감독 인선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얘기 드렸죠. 뭐 특히 이제 브룩 기자가 이제 뭐 3월 이내에 새 감독, 그 다음 시즌부터 팀을 맡을 감독을 후보군을 추려라라고 이제 파라티치 단장한테 레비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인터뷰로 인해 시즌 말까지는 콘테를 지키려던 생각이 이제 끝났고 그냥 지금 당장 진행해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진행할 때 결국에는 대행 감독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논의의 중심은 메이슨으로 잔여 시즌 해도 될까 말까를 이제 이사진이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1픽인 감독이 당장 오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 안 되면 그냥 메이슨으로라도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이제 콘테 감독이 선수들을 공격하면서 그 자신도 2달 먼저 떠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왜냐, 이 정도의 인터뷰를 했다면 자신이 경질될 거를 감수하고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한 거잖아요. 본인도 싫은 거죠. 시즌을 채고 싶다면 좀 더 참았을 거예요. 근데 나 이제 못하겠어. 거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난장 핀 거잖아요. 목소리도 완전히 목이 쉬어가면서 얘기를 했더라고. 저도 그가 뒤늦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심지어 매치 오브 더 데이 있잖아요. 경기 분석을 안 하고 기자회견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그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기는 이제 경기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감독 상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인데 어찌됐거나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콘테 감독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투영된 것 같은데 일단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끄는 토트넘 이사회는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국가대표 휴식 기간 동안 콘테 감독 시대를 끝낼지 아니면 선수들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하며 맹비난한 콘테 감독에게 4위 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칠 희망을 맡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논의가 아직은 이제 결론이 발표는 안 됐다. 결론이 지어지진 않았다. 콘테로 갈 가능성도 일말의 여지는 있으나 뭐 이 고위섭 수석에 따르면 끝났다. 토트넘에서 콘테 감독은 끝났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확실히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one well placed source라고 썼어요. 보통 그냥 소스 정도라고 쓰는데 내가 이 소스는 진짜 믿을만한 소스야라고 이제 강조를 한번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콘테 감독의 경질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단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혹시 이제 정말 대안을 못 찾으면 4위 경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라이언 메이슨 코치 임시 감독 체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리 케인과 가깝다. 왜냐면 해리 케인의 재계약이 지금 토트넘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후임 감독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케인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감독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고 또 선수들이 메이슨을 뭐 존경하고 있다라고 하고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메이슨을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슨한테 맡겨도 되냐 마냐 이게 이제 최고의 이제 논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이슨이 임시 감독을 안 했던 적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미 그 무리뉴 감독 때 임시 감독으로 물론 리그컵 결승전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었지만은 그 후에 리그 성적은 나름 괜찮게 수습을 했었죠. 경기력도 괜찮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리그컵 결승은 맨시티전인데다가 경질되고 바로 했으니까 당연히 조금 이제 불리한 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은 이 휴식 기간 동안 콘테 감독의 경질을 결정할 것인데 메이슨이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안은 바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을 복귀시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옵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이슨보다도 포체티노가 다음이다. 왜냐면 메이슨도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뭐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뭐 꼭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 얘기는 포체티노가 부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포체티노가 오게 되면은 이건 임시 감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식 감독이거든요. 근데 사실 토트넘은 포체티노보다도 투엘이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메이슨 체제가 일단 1옵션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메이슨 잠깐 말도 괜찮으니까. 왜냐면 그 뒤에 이제 토마스 투엘하고 데체르비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투엘 감독 얘기가 나온 게 이게 또 베이스의 기자를 통한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전에도 투엘이 원하는 건 당연히 챔스 우승을 노리는 클럽이지만 그 팀들이 감독 자리가 안 비고 있어요. 다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엘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안첼로티라던가 뭐 안첼로티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매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안첼로티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이제 많이 나오는 루이스 엘리케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시즌 끝까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루이스 엘리케도 원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부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다 시메오네가 남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 이내에 못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독들은 시즌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포체티노를 선임하게 되면은 이건 포체티노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시즌까지도. 그러니까 새 감독을 시즌이 끝나고 새롭게 장기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예, 거죠. 그렇죠. 반면에 메이스는 딱 이번 시즌까지만 하고 다음 시즌을 새 감독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그려나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메이슨은 그 새로운 감독의 코치로 네. 또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큰데 여기서 얘기해요. 투엘 감독도 연결되는 건 맞는데 그는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에만 관심이 있다. 즉 토트넘도 아예 배제한 건 아니다. 왜냐면 뭐 지금 무직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 안 되면 토트넘도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토트넘이 최소한 챔스 진출권을 따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데체리비 얘기를 했는데 데체리비에 대해서는 풋볼 인사이더에서 가장 먼저 이 베이스의 기자가 언급을 한 뒤로 다 쫙 그 보도가 나왔는데 네. 뭐보다 데체리비 감독은 시즌이 끝나야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위약금을 지를 수 있는 옵션이 있어도 그건 저희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금적인 규모라든지 뭐 경영상 그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메이슨이냐 포체티노냐 요거로 좀 갈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데체르비도 지금 이동하는 거는 좀 본인도 부담스럽죠. 모양새도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시즌 초면은 그렇게 포토처럼 그럼에도 포토도 비판을 그렇게 많이 그렇죠. 들었잖아요. 그때 좀 불명예가 됐어요. 여왕서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좀 수습할 묻혔죠. 시간이 예. 있어서 망정이었지.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들이랑 다 데려가가지고 그때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판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제가 브라이튼 팬이었으면 포토 정말 원수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더 잘 됐죠. 지금 고맙죠. 예, 그 당시에 그랬지만 어찌됐거나 자 여기까지 이제 베이스의 기자의 보도인데 예. 이 보도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이제 몇 시간 전에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보도한 것으로 봤을 때 역시 베이스의 기자가 한 발 빨랐구나. 먼저 소식통을 이제 잡았구나 느낌이 와요. 뭐 그리고 골드 기자면은 어쨌건 토트넘 관련한 내부 특히 이제 토트넘 보드진의 의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사실 이제 토트넘 구단 측으로부터 소스를 듣는 분이기 사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어용 기자 얘기도 예. 있죠. 너무 토트넘 입장만 얘기를 한다라고 예.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의 그렇죠. 시절이 예. 그렇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내용이 거의 복사예요. 콘테의 경질이 논의되고 있고 그럴 경우 라이언 메이슨 대행이 이제 29살 때 이미 무리뉴에 대행을 했던 바가 있어서 지금 매력적인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즉시 선임할 수 있는 현재 무직인 감독들에 대해서도 옵션으로 두고 있는데 그 세 명이 포체티노, 투헬, 엔리케다. 여기 엔리케는 베이스의 기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리케에 대해서는 이미 디에슬레틱에서 그렇죠. 파라티치 픽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대상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부임하라고 얘기하면은 올 사람은 포체티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이슨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루이스 엘리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엘리케가 당장 오겠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고민될 거예요. 왜냐면 엘리케는 레비 회장의 픽이 아닌 파라티치 단장의 픽인데 지금 파라티치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정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레비 회장이. 왜냐면은 그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검은 장부 그 문제 때문에 30개월 그 이탈리아에서는 자격정지 처분 받았고 그리고 불명예잖아요. 불명예 인물이어서 이 인물을 만약에 콘테를 경질하면 같이 경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에슬레틱에서는 콘테를 경질하더라도 이제 파라티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콘테가 지금 경질될 경우에는 파라티치가 남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리케가 좀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언제든 경질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항소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흐르면은 그럼 무조건 경질시키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루이스 엘리케가 붕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로 잡기에 약간 조금 애매한 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투엘이 당장 오겠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투엘로 갈 것 같아요. 베스트예요. 지금 당장 와도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투엘은 분명히 지금 당장 안 와요. 그렇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바이에른이라던가 그리고 계속 보도 나오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현재로서 가능한 픽은 3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이슨, 엔리케, 포체티노인데 포체티노는 사실 이제 서로의 그 인연이 있어서 레비 회장이 그냥 연락해서 만나서 추진이 가능하고 메이슨 코치는 사실 이미 토트넘에 소속돼 있는 그냥 토트넘 스텝이니까 그냥 뭐 설득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맡아줘 하면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의 변수가 파라티치 디렉터 한 번 더 믿고 가겠어. 엔리케 그럼 지금 올 수 있게 설득해봐 하면은 그게 그 정도 설득이 될 겁니다. 파라티치 디렉터가 엔리케 만나서 여름 이적 시장의 어떤 계획까지 얘기하면서 쭉 갈 거니까 지금 맡아서 한번 해봅시다. 게다가 뭐 최근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도 에스턴 빌라가 에메리 감독 선임해서 일단 좀 강등권을 탈출했고
또 울버햄튼도 로페테기 감독 선임해서 탈출했고 스페인 감독들이 그래도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위기 상황을 좀 잘 이겨내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에니케 감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메이슨 대행이 아니겠느냐. 여기 좀 기우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현실적인 부분은 메이슨으로 남은 시즌을 끝내고 그러고 나서 투엘이라던가 뭐 더 좋은 감독 쪽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 같긴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4위 경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쵸.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예. 저는 그러니까 엘리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예. 파라티치 때문에 왜냐면 진짜 파라티치가 만약 솔직히 이거 항소에서 이긴다는 보장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좀 저는 가능성보다 이길 가능성보다 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 엔리케는 도저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엔리케가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감독인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이번 월드컵 때도 그랬었고 예. 안 좋은 모습들도 워낙 많이 보여줬던 감독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엔리케를 선택할 거면은 포체티노 가는 게 맞다. 왜냐면 엔리케건 포체티노건 이거는 장기픽이니까. 예. 그러니까 포체티노와 투엘 하면은 당연히 투엘인 거고 예. 아니면 포체티노와 데첼비 하면 저는 데첼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 얘기 캐러거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예.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일만 있다라고 캐러거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세 명 중에서 정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굳이 그런다면 포체티노 쪽? 왜냐면은 예, 지금 4위 경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4위를 못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재정적인 타격도 크고 또 4위 이내에 못 들면 투엘이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불러주는 팀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예. 네, 결국엔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정도인데 뭐 레비 회장이나 토트넘 이사진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유로 때 솔직히 엔리케에 대한 그 좀 기대 이상의 그 운영이라든지 세대 교체라든지 또 유연성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셀타비고와 바르셀로나 시절 뭐 굉장히 옛날이긴 하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워낙 멤버가 좋긴 했지만 그때 분명히 전 엔리케가 감독으로서 운영의 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뭐 경기력 자체가 아주 안 좋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신선한 바람을 좀 불어들일 수 있는 픽은 포체티노보다는 엔리케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엔리케는 명성상 또 유명세가 있는 감독이라서 당장에 콘테가 나갔을 때 한 시점에 데려오는 인물로서는 가장 좀 센세이션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바르셀로나 때 비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네. 아 저는 괜찮았다고 봤어요. 그 예. MSN을 만든 사람이니까 MSN의 작동법은 사실 이 사람이 구축한 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안 좋았던 상황을. 예. 사실 그때는 근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중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서 비판이 많은데 구후 감독들이 더 망하면서 도리어 네.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있었던 당시에 그 라키티치를 통해서 조금 더 실리적으로 운영했던 것도 네. 좋게 봤고, 그러니까 그 엔리케 감독이 바르셀로나가 원래 하던 축구와는 조금 결이 달랐지만 효율적으로 승리하는 팀을 네. 만들었고 무엇보다 네.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전 그 네. 시즌에 대해서는 깔 수 네.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감독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 네. 지금 시즌 중에 갑자기 감독을 선임해야 그렇죠. 되고 이 상황이 만약에 엔리케를 프리시즌이나 여름에 시즌 시작할 때 데운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막판 4위 경쟁에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뭐 갑론을박을 하기보다는 레비 회장과 토트넘 이사진이 잘 결정을 하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비 회장이면 그냥 메이슨으로 남은 시즌 끝낸 다음에 새 감독을 놓고 뭐 결정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포체티노는 계속 그냥 보험으로 두고. 네, 포체티노 조금 리스키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보험으로 딱 두면서 오면 올 테니까 그냥 예. 딱 보험으로 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슨을 좀 해보다가 불러도 되니까. 저 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한두 경기 예. 해보고 그때 불러도 되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레비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에버튼전까지 해보고 예. 본머스전도 있긴 하니까. 예. 과연 토트넘이 이제 주말에 감독 경질을 보통 잘 안 하거든요. 월요일이 되면 이제 그렇죠.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후임 감독이 선임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